자, 6개의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에펙에서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라면은 요거는 요 기능 이용해서 한번 만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자꾸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에펙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액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정답은 여기 나와 있죠. 마스크를 이용했다는 거죠. 마스크. 자, 마스킹 포지션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 액션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마스크를 이용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액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어야겠죠? 컴포지션. 그래서 우리 뉴 컴포지션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마스크 타이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자, 지어주시고 프리셋은 예, 저희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HDTV 720 예, 7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720으로 해주시고요. 자, 프레임 레이트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예, 30으로 해줄게요. 30.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 그렇죠? 듀레이션은 자, 프레임으로 했을 때인 경우에는 자, 3초짜리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3초니까 얼마를 입력해 주면 되나요? 90이죠. 90. 그리고 이게 세컨즈가 지금 프레임이 아니라 세컨즈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초짜리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텍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할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예. 자, 뭐 텍스트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세요. 예. 뭐 제가 쓰는 데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폰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안정된 걸 보면요. 자, 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글자가 샥 하고 나오죠. 그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액션을 만들어 주려면 자, 글씨가 3개, 그러니까 3개의 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개의 레이어를 자, 만들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레이어 이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포지션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고 컬러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네, 컬러는 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운데 부분, 이제 포지션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얘네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을 좀 맞춰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엔터키 옆에 있는 그 이거 다운표죠? 다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두 개의 글씨를.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줄 텐데요. 애니메이션 해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글씨에. 자, 그러면 자, 마스크라는 글씨부터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가 원래 처음 시작 위치는 얘가 아니죠. 얘는 이제 나중에 정해질 위치니까 자, P 포지션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이 키프레임을 뒤로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키프레임 이동할 때 어떻게 했죠? 단축키. 자, 키프레임을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20프레임을 이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Shift를 누르면 10프레임씩 이동하는 거예요. 10프레임씩. 그러면은 두 번을 눌러주면, 그러니까 Shift, 그러니까 Alt, Shift,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 위치에서는 얘가 자, X축으로 원래 포지션의 위치로 가 있어야죠. 그래서 원래 포지션의 위치로 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쓱 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돼요. 자, 그러면 포지션도 마찬가지죠. 포지션이 현재 위치 키프레임 일단 만들어 주시고 Alt, Shift 누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두 번 눌러서 키프레임을 자, 이동시켜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 0프레임일 때 키프레임 포지션의 위치는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야지만 얘네들이 자, 램프 리뷰를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임을 일단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가 샥 엇갈리면서 자기 자리로 오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때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재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F9 눌러서 이 값을 적용시켜 준 다음에 자, 그래프 에디터에서 얘들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자,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액션은 자, 만들어 줬는데요. 양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안 보이다 나타나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때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때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자, 마스크를 씌우면 되거든요.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데 자, 지금 이 레이어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우면 씌우나 마나요? 마스크를 이 레이어 상태에서 씌우게 되면, 왜냐면 마스크라는 거는 이 레이어에 포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 레이어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쓰나 마나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프리 컴포즈를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프리 컴프를 시켜줘요. 프리 컴프. 자, 프리 컴프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만져주시죠. 그 다음에 무브 어트리뷰트 체크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 OK 누릅니다. 자, 그럼 얘가
컴포지션 형태로 묶여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동영상처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동영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프리컴포즈를 해주면. 그러면 프리컴포즈 상태에서는 자 레이어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마스크를 씌워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마스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스크가 씌워진 영역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얘가 만들어진 요 위치, 최종 위치에다 마스크를 씌워주면 그 이전에서는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여러분들이 자 뒤에다 놓으시고요. 제가 최종 위치에 갔을 때 놓으시고 자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자 마스크는 자 여러분들이 이 프리컴프한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만들죠. 자 렉탱글 툴, 파란색 렉탱글 툴, 여기 네모난 렉탱글 툴 선택을 하시고 자 요 위치, 여기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마스크를 싹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러면 마스크는 지금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는 제자리에 있고 글씨만 움직이는, 글씨가 동영상화돼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글씨가, 이 마스크라는 글씨가 마스크의 범위 밖에 있을 때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죠? 요 마스크 안에 범위에 들어왔을 때만 마스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프리컴포즈 시켰는지 아시겠죠? 요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프리컴포즈 중간 밑에 보면 중간 밑에 나와요. 프리컴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프리컴프한 레이어 선택하시고 마스크를 네모나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포지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포지션도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리컴프. 자, 프리컴프라는 거는 자 지금 레이어엔 키프레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나 마나라 그랬죠. 왜냐면 마스크라는 건 레이어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니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여기에는 키프레임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프리컴포즈 시킨 레이어에는 아직 키프레임 만들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자, 또 하나 마스크를 씌울 때는 꼭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마스크를 씌워줘야죠. 그래야지 이 레이어 안에 마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가운데서 띡 하고 나타나는 자, 액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완성된 걸 다시 보면요. 아래 위에서 자 글씨가 또 내려오는 액션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글씨자 레이어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액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요? 프리컴포즈 시키는 거죠. 프리컴포즈 시킨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딱 내려왔을 때, 자, 그러면은 내려오고 나서 잠깐 있다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한 1초, 그러니까 30프레임 있을 때 얘가 나타나게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 타이틀을 하나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키프레임 만들어 줘야죠. 얘가 글자에 가려져 있다가 아래로 쑥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 그러니까 30프레임에서 하나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2번. 이렇게 해서 왜냐면 20프레임 뒤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키프레임을 미리 만들고 뒤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Y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슉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 식으로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좀 액션을 재밌게 해주려면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F9 눌러서 이지 값을 적용시켜 준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조절해 주시면 좀 더 재밌게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액션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얘를 프리 컴포즈 시켜줘야 돼요. 프리 컴포즈. 그렇죠? 프리 컴포즈를 시켜서 하나의 동영상처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보여줘야 되는 위치는 자 여기겠죠. 얘가 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요 내려왔을 때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면 돼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요 위치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자 이런 액션이 타이틀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레이어 순서상 얘가 좀 뒤에 맨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맨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스크와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라인이 쭉 생성이 되고 라인이 내려오면서 글씨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치 라인에 의해서 자, 글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 액션은 일단 라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니까는 지난 시간에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을 할 때 했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쭉 나타나는 거 무슨 기능 이용해서 했죠? 네. 트림 패스라는 거 이용해서 했었죠. 그래서 트림 패스를 이용하는 거죠. 트림 패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컴포지션에서 자 라인 타이트 하나 이름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90프레임으로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글씨를 먼저 써야겠죠. 자, 글씨를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자, 일단은 글씨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길이에 맞춰서 라인이 있어야겠죠. 라인이. 그래서 라인은 여러분들 펜툴로 만드시면 됩니다. 펜툴을 이용을 해서 자, 첫 번째 글씨의 길이에 맞게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면은 자,
수직으로 수평으로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필은 없애야겠죠. 필은 제거해, 그 빗금해서 필은 없애. 넌으로 선택해서 자, 필 글씨 선택하신 다음에 요 빨간색 빗금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필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너무 두꺼우면 별로 안 예쁘니까요.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 주세요. 네. 자, 그럼 여기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얘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글씨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엇갈려서 라인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라인을 새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 쉐이프 레이어, 라인 쉐이프 레이어를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라인의 길이에 맞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길이를 조절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선택 툴로 했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끝에 포인트, 자, 포인트를 펜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죠. 위아래로 엇갈리게. 자, 요게 이제 기본 레이아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성된 걸 잘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애니메이션 된 거를 잘 분석을 하시면은 글씨는 고정돼 있어요. 그죠? 글씨는 안 움직여요. 라인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라인에만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라인에만. 그쵸? 네, 라인에만. 그럼 일단 라인이 쭉 생겨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나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왼쪽 라인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속성창을 열어서, 자, 트림 패스를 적용하려면은 컨텐츠에 add로 가셔야죠. add. 그렇죠? add로 가서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줘야죠. 트림 패스. 트림 패스 적용하시고, 트림 패스의 속성 값을 열어서, 자, 스타트를 움직일지 엔드 값을 움직일지 여러분들 조절을 해봐야죠. 그죠? 자, 스타트 값을 움직이니까 얘는 아니죠. 지금 얘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자, 엔드 값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엔드 값을 움직여야지 얘가 라인이 쭉 하고 생겨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엔드 값을 0, 트림 패스 수치를 0을 주고, 마찬가지로 20프레임 있을 때 100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라인이 쭉 생겨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액션이 똑같이 위에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위에 라인에도 트림 패스 적용해 주시고, 얘도 여러분들 해봐야죠. 자, 얘는 이제 스타트 값이네요. 그렇죠? 스타트 값을 조절해야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겨나야 되죠. 얘는. 그래서 스타트 값 적용해주고, 적용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해 주시면 램프 리뷰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쓱 생겨나는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액션도 여러분들이, 자, 이지 값을 적용을 해줘서, 자, 여러분들 키프레임만 볼 때는 U키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U키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프레임만 선택한 다음에 F9,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쭉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생겨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 패스의 스타트 값과 엔드 값 요거를 조절을 해서서 이렇게 라인이 움직이도록 자, 지금 완성된 영상을 보면요, 라인이 쭉 생겨나고 나서 위아래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액션을 만들어주면 돼요. 상하로 움직이는 액션을. 자, 그러면은 자, 라인이 생겨난 뒤에 밑에 라인부터 위로 올라오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포지션. 그래서 P를 눌러서 포지션 상태로 바꾸고요. 자, 20프레임, 그러니까 라인이 딱 생겨났을 때 그 타이밍 20프레임에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20프레임 뒤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라인이 자 Y축으로 움직여야겠죠. Y축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라인이 이렇게 생겨나고 위로 쓱 지나가는 액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 라인은 반대로 내려와야겠죠. 자, 내려와야 되니까 현재 위치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자, 20프레임 뒤, 그러니까 40프레임 되겠죠. 40프레임에서 Y축 이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자, 이렇게 이제 교차돼서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교차돼서 내려오게. 그러면 교차돼서 내려오면서 글씨가 이제 생겨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때 또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글씨가 생겨나게. 이때는 마스크를 움직이면 되겠죠. 마스크를.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스크를, 자, 글씨에다가 마스크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라인이라는 글씨에 마스크를 일단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씌우려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죠.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렉탱글 툴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자, 라인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하나 씌워주세요. 네, 씌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속성값을 열어보면요, 마스크 패스라는 속성값이 있어요. 마스크 패스. 자, 마스크 패스, 현재 요 위치에 마스크 패스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20프레임 뒤로 보내요. 20프레임 뒤로. 자, 이제 마스크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자, 지금 라인이 보이게 하는 요 위치에다가 마스크의 키프레임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가 전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를 라인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Shift를 누르고 라인 아래로 이렇게 보내줘야겠죠. 라인 아래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스크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렇죠? 마스크가 움직이면서 글씨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글씨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라인 따로 마스크 따로 움직임을 줬지만,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마치 이제 라인을 따라서 마스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따로 준 거죠, 키를.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라는 건 뭐예요? 마스크를 통해서만 물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라인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도록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스크에 움직이는 것을 애니메이션 주려면 마스크 패스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글씨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타이틀이라는 글씨 선택하고 일단 마스크를 여기다 씌워줘야겠죠. 이렇게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키프레임을 주려면 마스크 패스, 마스크 송속 값을 열어보면 마스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마스크 패스에다가 키프레임 적용, 그렇죠? 키프레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키프레임은 20프레임 뒤에 있어야 되는 위치니까 Alt Shift 누른 다음에 자 방향키 2번 해서 40프레임에다가 위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 마스크의 라인을 더블 클릭. 마스크가 이제 전체 선택이 되죠. 마스크 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스크 라인을 전체에서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주고, 자 이제는 마스크를 따라서 라인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라인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마스크가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쓱 하고 라인이 내려오는데 마스크도 동시에 자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마치 라인을 통해서 글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사실은 라인은 상관이 없죠. 글씨 나타나는 거랑. 글씨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는 뭐가 하고 있어요? 예, 마스크가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가. 세 번째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액션은 자, 이렇게 지금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약간 비스듬하게 지금 꺾여가지고 이렇게 면이 컬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면의 컬러가 이런 식으로 트르르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쉐이프 타이틀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3초짜리 네, 해주시고요. 자, 자, 먼저 박스를 만들어 줄게요. 박스. 자, 여기 렉탱글 툴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자, 필을 색깔을 채워줘야 되니까 필을 하나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없애주겠습니다. 자, 외곽선은 없애주고요. 스트로크 필 색깔만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처음 값은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화이트.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적당한 크기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겨날 거거든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스가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앵커 포인트, 그렇죠?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앵커 포인트 위치가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겨나겠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자, 우리 펜 비하인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자, 왼쪽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일단 옮겨줍니다. 네,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옮겨주시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하고 생겨나게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일단 자, 박스라고 바꿔줄게요. 박스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케일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렇죠? 스케일을 조절하는데 지금 스케일에 보시면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X, Y가 같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Y 값으로만, X 값으로만, 가로로만 스케일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X, Y를 연결해 놓은 거를 끊어 놓습니다. 끊어 놔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또 Alt Shift 눌러서 20프레임 뒤로 보냅니다. 키프레임을.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x 값이 0이 돼야죠. 0. x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생겨나는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근데 이 액션을 조금 더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지값 적용해주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생겨나는 자, 액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러면 얘를 이제 복사해서 쓸 거예요. 얘를 한 5개만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컨트롤 D. 그래서 5개를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 박스 6번까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컬러를. 자, 그래서 얘 하나하나의 이제 컬러를 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컨텐츠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필 영역이 있어요. 박스 들어가셔서 필에 들어가셔서 컬러. 자,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6개를 좀 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색깔을 자, 다 다르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7가지 색깔의 이제 박스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자, 시간 차이를 두고 등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그 레이어의 위치를 자, 레이어의 중간을 잡으셔야 돼요. 처음 시작 부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중간 부분을 잡아서 자, 여러분들이 얘를 랜덤하게 자, 랜덤하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U 키 누르면은 키프레임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 어느 정도 겹치게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짧을 때는 박스의 두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자, 그렇죠? 지금 요 겹쳐지는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 레이어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박스를 자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자 완성된 걸 보면 자 처음에 글씨가 안 보이다가 박스가 지나갈 때 글씨가 보이죠. 그렇죠?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줬을까요? 이 액션은 자 얘는 마스크로 할 수도 있겠죠. 마스크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박스의 움직임이랑 얘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로 하려면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트랙 매트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랙 매트 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컴포지션 상태로 오셔가지고요. 자 이 박스 크기에 맞는 글씨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툴 선택을 하시고 이 자 쉐이프라는 글씨를 자 써주시고요. 글씨는 잘 보이게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흰색 바탕이니까. 그쵸. 아, 그건 여러분들 이제 바탕 색깔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탕색이 어두우신 분들은 약간 밝은 색, 바탕색이 밝은 분들은, 어두운 분들은 밝은 색으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자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박스 크기에 맞게 글씨를 자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있죠, 박스.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레이어. 얘를 컨트롤 D 하셔가지고요. 쉐이프 레이어 자 위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글자 아래. 자, 그럼 이제 글씨랑 색깔이 같아져서 글씨를 저는 좀 바꾸겠습니다. 글씨가 흰색이면 안 보이잖아요. 글씨를 자꾸 일단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과가 잠시만요. 자, 지금 레이어 순서가
지금 복사하신 박스 있죠? 박스를 매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로 쓸 거기 때문에 글씨 위에 있어야 된다. 글씨 위에. 그러니까는 제일 꼭대기에 요 박스가 있어야겠죠.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글씨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박스가 애니메이션 되는 걸 매트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트가 박스가 되니까 트랙 매트를 글씨에다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글씨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 매트, 자, 여러분들 이 트랙 매트가,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타임라인 상에 보면 가운데 버튼이 3개 있는데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트랙 매트가 나타납니다. 트랙 매트. 자, 그렇죠? 트랙 매트가 나타났죠? 여기 TRKMAT라고 쓰이는 게 트랙 매트예요. 네. 자, 이 트랙 매트를, 자, 쉐이프 글씨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트랙 매트를. 그래서 트랙 매트가 지금 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넌이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박스 7번. 박스 7번에 매트를 적용을 해주는데 인버트 형태로 체크를 해주세요. 인버트. 인버트. 1번 매트로 해주세요. 1번, 인버트 말고 1번 매트로. 자, 1번 매트로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매트가 싹 지나가면서 글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에 있는 그 박스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주신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45도 약간 꺾어줄 거예요. 45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만드신 거를, 자, 프리컴포즈를 시키는 겁니다.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자, 묶는 거죠.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시켜요.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으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꺾어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로테이션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셔가지고 SLANT, 슬란트라고 쳐보세요. SLANT,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 SLANT, 슬란트라고 치시면 디스톨트에 CC 슬란트라고 나오실 거예요. CC 슬란트. 자, 나오시나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그 프리컴포즈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이펙트를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패널 있는 옆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여기 활성화되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슬란트, 여기 슬란트 각도를, 자,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꺾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꺾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절을 할 때는, 자, 로테이션. 자, 이 프리컴포즈 시킨 이 레이어의 로테이션 값을 열어서, 자,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란트 값과 로테이션 값, 얘를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율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하세요. 나는 살짝만 꺾어주겠다. 그러면은 슬란트 값을 조금만 줘야겠죠. 근데 나는 많이 꺾을 거야. 그러면 슬란트 값을 많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45도. 저는 45도 정도 꺾었. 45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더 감각적으로 좀 바뀌었죠?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꺾어주면. 그래서 슬란트에서 최종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란트 사용하실 때는 슬란트만 쓰는 것보다는 슬란트 적용해 주시고, 자, 로테이션 값도 같이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다시 여기 프리컴포즈로 들어가셔서 글씨의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서 자,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글씨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띵띵띵띵 생겨나죠? 이런 식으로 띵띵띵띵 생겨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텍스트의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하면 되죠. 여러분들 한 글자씩 얘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를, 자, 텍스트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익스플로전이라는 자,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셔츠를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 글자씩 일단 사이즈가 커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 글자씩 커지게. 그러면은, 자, 한 글자씩 커지게 하는 건 항상 여러분들 애니메이트. 자, 이게 텍스트를 쓰셨으면 텍스트에, 자,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이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 글자씩 커지게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트 해주시고, 사이즈가 변하는 거니까 스케일을 줘야겠죠. 스케일. 그렇죠? 스케일 값을 주는 거예요. 스케일 값. 자, 이렇게 스케일 값을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할 때, 자, 이 스타트 값에 키프레임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타트 값을 0에서, 자, 지금 한 여유있게 40프레임일 때 얘가 10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값을, 자, 0을 줘볼게요. 자, 0을 주면 이렇게 한 글자씩 뿅뿅뿅뿅 커지는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스케일은 키를 주지 않았어요. 자, 레인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에만 스타트 값이 0에서 100이 되도록 키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의 속성값인 스케일 값만 처음 최초 값 0을 준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한 글자씩 뿅뿅뿅뿅뿅 스케일이 커지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글자씩 커지는 액션을 만들어줄 때 지금처럼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자, 보통은 요 속성 값에다 키프레임을 줘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한 글자씩 순서대로 커지게 할 때는 이 스케일 값에 키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적용하면 되냐? 스타트 값만 적용을 해주시고 얘는 처음 값만 적용해 주면 돼요. 처음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0이 아니고 만약에 50으로 해줬다. 그럼 이런 처음 값이 50으로 돼 있는 거예요. 50으로 돼 있다가 레인지 셀렉터가 선택하는 글자는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좀 틀리죠? 예, 뭐가 틀린 거? 차이점이 뭔 거 같아요? 그렇죠. 커지는 순서가 지금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터에 보시면 레인지 셀렉터에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어요. 어드밴스드. 자, 어드밴스드를 이렇게 클릭하셔 들어가시면 여기 랜더마이즈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랜더마이즈 오더. 자, 얘를 ON으로, 초기 값은 OFF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ON으로 시켜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커지는 그 순서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그 크기를 조절하려면 랜더마이즈 오더를 온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완성된 영상을 보면 얘가, 자, 얘도 랜덤하게 커지는데 보시면 살짝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렇죠? 얘가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커지는 액션만 만들어 줬잖아요. 작아지는 액션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작아지는 액션.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글씨에 애니메이트에 스케일 값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자, 똑같이 애니메이트 스케일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트 스케일 딱 추가를 해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터 2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애니메이터 1, 그다음 애니메이터 2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트를 한 번 더 적용을 적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자 10프레임일 때, 자 10프레임일 때, 자 레인지 셀렉터 똑같이 스타트 값을 0에서 자 50프레임 됐을 때 100이 되도록 해줍니다. 네. 자, 애니메이터 2에다가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케일 값을 크게 줘요. 크게. 그래서 130 정도로 주는 거예요. 30% 크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까지 됐다가 좀 더 커지죠. 그렇죠? 제가 0에서 100으로 됐다가 조금 더 커져요. 그렇죠? 커지다가 원래 값인 100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100보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래 크기가 1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애니메이터 준 거는 어떻게 했어요? 0에서 100으로 변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애니메이터 준 거는 크기를 더 크게 준 거예요. 130에서 100으로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30이 됐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살짝 더 커졌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준다. 한 번 더. 그러면은 살짝 컸다가 작아진 액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나는 좀 더 많이 크게 해줄 거야. 많이 컸다가 작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더 크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150으로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애니메이트 적용할 때 0에서 10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해주는 애니메이트는 좀 더 큰 상태에서 100으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지금처럼 얘가 살짝 컸다가 작아진 액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글씨가 커질 때 여기 땡땡이가 생기죠. 그렇죠? 물방울이 퐁퐁퐁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액션이 생기잖아요. 자, 저희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 할 때 이거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원이 커지면서 사라지는 거. 이 링이, 그죠? 서클이 커지면서 사라지게 해주는 액션 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조금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액션이 커지는 이 글씨가 퐁퐁 이렇게 커지는 액션이 더 재밌어지겠죠. 자, 예를 들면 이 S자가 딱 커질 때, 자, 링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서클이. 자, 그러면 일단 서클 액션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 마스크로 그려주면 안 되니까 레이어를 선택을 해지를 한 상태에서 자, 엘립스 툴. 자,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Shift 눌러주시면 정원으로 되죠. 자, 정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은 자, 없애주고, 스트로크만 자, 줘야겠죠. 스트로크만 이렇게 줍니다. 자, 스트로크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만들어줘야겠죠. 얘가 커지는 액션을 일단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엘립스 패스에 가셔가지고 이 사이즈로 조절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 앵커 포인트부터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자, 앵커 포인트 일단 가운데로 하나 옮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얘가 커지는 액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값은 0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안 보이겠죠. 0이 안 보이고, 자, 그러면 20프레임 만에 얘가 커지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을 슉 커지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슝 링이 이렇게 커지는 액션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커지는 액션.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커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커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죠. 자, 사라지는 액션도 해줘야 되죠. 사라지는 액션 어떻게 해줬죠? 지난번에? 그쵸. 스트로크 값을 애니메이션을 줬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잖아요. 스트로크의 스트로크의 두께를 자, 원래 값에서 0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사라지는 액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의 위치를
자, S자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자 있는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타이밍이 S자가 조금 커지고 나서 약간 좀 있다가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동시에 나타나게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게 낫네요. 동시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슝 이렇게 커지게. 그래서 얘를 자 S자 만들어줬으니까 N자에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N자에도. 그래서 링을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위치를 N자에 옆에다. 그리고 N자가 좀 늦게 나타나잖아요. 늦게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띵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얘 스케일이 너무 다 똑같으면은 재미없으니까요. 스케일을 조절할 때는 자, 그 포인트가 가운데로. 자,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스케일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앵커 포인트 가운데 두고 스케일 값을 살짝씩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글자가 생겨나는 타이밍에다가 복사하셔가지고 위치를 자 옮긴 다음에 이렇게 옮길까요? 자 이렇게 옮겨서 커지는 위치에다가 맞춰주시고요. P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서클을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글씨에 액츄얼리 큰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재밌게 한 글자씩 커졌다 작아지는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면 자, 로테이션인데 이 로테이션 글자를 잘 보세요. 자, 글자가 이렇게 Z Y축이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요거는 2D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요거는 3D 애니메이션이에요. 3D 애니메이션. 자, 요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로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로테이션이라고 글씨를 써주시고요. 자, 얘를 이제 한 글자씩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단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알파벳 한자 한자가 로테이션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성 값을 여시고요. 속성 열고, 자,
자, 여기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시면 제일 위에 Unable for Character 3D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 그러니까 한 글자씩 3D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글자씩 3D 레이어로. 자, Unable 3D 캐릭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들이 자 한자 한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줍니다. 애니메이트 기능 중에서 자, 애니메이트 기능 중에서 자, 이거 로테이션이 있죠. 자, 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로테이션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X축을 돌려볼게요. 자, Y축이죠. Y축을 돌리면 얘네들이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글자씩. 그쵸? 각각 돌아가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90도로 일단 맞춰줍니다. 90도로 90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레인지 셀렉터에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값과 엔드 값,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을 자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띵띵띵띵띵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처음 값일 때 처음이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어떻게 없애줄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액션을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스윙 같은 거 할 때 오페시티를 없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페시티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페시티를 없애는데 레인지 셀렉터,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안에 보시면 add가 있어요. add. 이걸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값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opacity, property 가시면 opacity 값이 있죠. 자, opacity 값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가해서 얘를 얼마나 만들면 될까요? opacity를 0으로 만들면 돼요. 0. 자, 0으로 만들면 자, 그쵸? 이제는 처음에 나타나는 액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트 1에다가 오페시티를 하나, 그러니까 속성 값을 애니메이션 되는 속성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과 오페시티가 이제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0으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원본에는 이렇게 테두리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트림 패스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씩 로테이션이 되는 액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만들어 주셨고요. 자,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한 글자씩 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애니메이트에서 3D 캐릭터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그거는 트래킹입니다. 트래킹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가운데로 싹 모아지죠. 가운데로 싹 모아지면서 얘가 매트릭스 영화처럼 글씨가 계속 변하면서 모아지는 액션이 만들어지죠. 자, 요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역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트래킹 테이프. 자, 그러면 일단은 텍스트를 여기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텍스트에다가 트래킹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트래킹이라고 이제 써주셨으면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모이게 하는 액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렬이 여러분들 페러그래프에 보시면 이 가운데 정렬 버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가운데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러그래프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정렬. 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애니메이트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트래킹이라는 애니메이트 값이 있어요. 트래킹. 여기 애니메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래킹이 있죠. 트래킹. 자, 트래킹 값을 주는 거예요. 자, 트래킹 값을 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트래킹 어마운트 값이 있죠. 자, 얘를 왔다 갔다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자간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값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적당한 값을 하나 주시고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얘는 좀 길게 줄게요. 한 60프레임, 2초 동안 싹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게. 자, 이렇게 적당히 모아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램프 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싹 모아지게. 자, 트래킹 어마운트 값으로 키프레임을 준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더 재밌게 액션해 주기 위해서 이지 값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서는 좀 천천히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주는 거를 트래킹 어마운트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막 변하잖아요. 글자가 변하는 거는, 예, 또 애니메이트에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캐릭터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 옵셋. 자, 캐릭터 옵셋이라는 값을 주는 거예요. 캐릭터 옵셋을 주시면요. 자, 여기 캐릭터 옵셋이 0으로 돼 있죠. 자, 요것을, 자, 얘가 멈췄을 때는 0이 돼야 되겠죠. 얘 트래킹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니까 멈췄을 때는 0으로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트래킹 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을 줬다. 그러면은 100에서 0으로 원래 숫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글자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지 값 적용시켜주고, 그래프 에디터로 이렇게 좀 조절해주면은 변하는 속도가, 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줬는데, 트래킹 값하고, 예, 캐릭터 옵셋 값하고 동시에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한 글자씩 얘가 슉 변하면서, 영화 여러분들 넷플릭스 영화 보면 이런 효과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주려면 블럭 값을 좀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원본 보시면, 자, 이렇게 블럭 값이 적용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블럭 값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애니메이트 기능 보시면 블럭 있죠. 블럭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트의 블럭 값. 자, 블럭 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블럭 값 적용을 해주시고 자, 애니메이터 2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만약 애니메이터 1이 선택되어 있으시면은 계속 이 안에 추가가 되니까 바깥에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 해주시고요. 텍스트에서 블럭 값을 애니메이터 2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별도로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레인지 셀렉터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인지 셀렉터 적용해 주시고 얘를 스타트 값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블럭 값을 적용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세로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로로 이렇게 뿌연 게 아니라 세로로만 적용을 해주려면은 자, 이 x, y 축 돼 있는 걸 끄시고요. 세로값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값만. 자, 세로값만 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얘를 좀 랜덤하게 해주려면 아까 어드밴스드 가셔가지고 랜더마이즈 오더를 ON으로 시켜주면 블럭 값이 랜덤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래킹 지금 3개였었죠. 이거는 트래킹, 그 다음에 캐릭터 옵셋, 그 다음에 블럭 값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6가지 액션을 오늘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얘네들을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컴포지션을 순서대로 선택을 했죠.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신 컴포지션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선택을 해요. 6개를 네.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New Conf from Selection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New Conf from Selection 이렇게 해서 싱글 지금 하나로 묶어줄 거니까 싱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오버랩 부분을 1초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Dissolve Front Layer 이렇게 해주시고 자, OK 클릭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지금 레이어가 자,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게 이렇게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죠. 디졸브 되니까 이상하네요. 디졸브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컷으로 연결하죠. 그러면 다시 하면 이렇게 다시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하셔서 얘를 New Sequence From 클릭 했을 때 자, 이거 오버랩을 꺼버리는 거죠. 오버랩을 끄고 그냥 컷으로 연결되도록. 왜냐면 오버랩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컷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내가 이렇게 블랙이니까 좀 화면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은 자, 지난번에 만든 것처럼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제일 아래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그라데이션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펙트에서 포칼라 그레디언트 쓰시면 되죠. 포칼라 그레디언트 4 다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포칼라 그레디언트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을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